그래서 결국 그거를 돌려받았는데 자기 압수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1억 원을 지금 5천만 원씩 두 군데에 나눠서 기부했다라는 것이죠. 네. 기부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네, 그러나 뭐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요. 예, 예. 네. 지금 제가 봐서는 자기 압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 그 거래 기록은 없을 것 같고요. 그 5천만 원도 뭐 현금으로 지급됐든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 뭐 그런 추정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 반드시 좀 의문을 해소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명쾌하게 해소될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후에도 그 차량도 결국은 유학 가는 바람에 못 써서 다른 단체에 기부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중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똑같이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인 논란이 될 거고 이런 사안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또 어떤 고소고발 사건 등에 연루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충분히 해명 가능하고요. 제가 예. 이 자리에서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뭐 해당 단체에 대한 또 공개가 예, 알겠습니다. 어떤가 그러면 하는 꼭 그런 반드시 관점 저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 네, 네, 비공개로라도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부터 18년 8월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하셨어요. 그죠? 네. 후보자님이 지난 17년 9월 달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면서 공정경제,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혹시 네. 기억나세요? 네. 어떤 내용이신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주로는 뭐 법령 개정 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예,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뭐 단가 우려치기 등 또 네. 그다음에 골목상권 침해 이 세 가지를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과 갑질을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특경가법상에 있는 불법 경영진에 대한 취업 제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 조항을 다시 시행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지금 법무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경영진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 놓고 취업 제한을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법무부가 취업 제한을 안내하고 또 법무부가 필요하다면 승인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법무부 장관 혹시 되시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정 경제가 그 혁신 성장과 더불어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3대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의미 있는 성과가 없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 경제를 하기 위한 특히나 재벌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정권 초기에 재벌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다려보자라고 태도를 가지면서 막상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안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벌도 자발적으로 아무런 것도 개선하거나 개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에 대한 스터디 코드 도입 외에는 거의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한 재벌 개혁을 위한 법안들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럼 정부 책임일까 국회 책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국회의 책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이 뭐냐.
법 개정을 국회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극 나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뭐 하위 법령이라도 맞습니다. 고쳐서 예. 그래서 정부가 지난 9월 달에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시행령 사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근데 법무부가 제시한 거가 최근에 후퇴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려가 큽니다. 뭐냐면은 사회이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주총에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시행령 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재계 반발이 심하니까 다음 주총에 바로 못하겠다. 이거는 좀 미뤄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이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기업 투명성이나 또는 공정 경제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재벌 개혁은 공정 경제는 비단 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특히나 법무부는 상법이나 다른 법률들을 또 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공정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 시행령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들을. 제가 이거 장관님께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국무위원 되시면은 네. 법무부뿐만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 또는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좀 힘을 써주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오전 질의는 정점식 위원님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간 합의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예, 이재정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네, 제가 법사위로 사부임한 후에 첫 번째 하게 되는 상임위 활동이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의 활동인 것 같습니다.